자네 정말 미친 것 아닌가? 그깟 똥개 한 마리에 전 재산을 털어놓다니.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피땀 흘려 모은 세경을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병든 개 한 마리와 바꿨기 때문입니다. 어이구, 저 등신. 장가는 다 갔네, 다 갔어. 주인 대감마저 비웃으며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비루먹은 개 한 마리가 이 머슴의 팔자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말입니다. 모두가 바보라고 욕했던 사내의 선택. 그리고 1년 뒤 그가 보란 듯이 기와집 대문을 열게 된 기적 같은 사연. 과연 그 개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이곳에 30이 훌쩍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남의 집 부엌대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 노총각 머슴 칠성이가 살았습니다. 칠성이는 워낙 심성이 착하고 우직해서 주인 대감이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만큼 순박한 사내였습니다. 그런 칠성에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빨리 장가를 가서 토끼 같은 자식을 낳고 오순도순 사는 것이었죠. 칠성이는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다 먹는 국밥 한 그릇 안 사 먹으며 엽전 한 입, 두 잎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꽤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장가를 갈 미천을 마련했다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는 장가 갈 때 입을 옷감을 끊으러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 구석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험상궂게 생긴 개장수가 몽둥이를 들고 개 한 마리를 마구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의 똥개가 주는 밥은 안 처먹고 비실비실하기만 해. 오늘 당장 된장에 발라버려야겠다. 개장수의 매질에 개는 깨갱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온몸은 털이 빠져 흉측했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아이고 저거 곧 죽겠네 하며 혀만 찰 뿐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칠성이의 눈과 개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개의 눈망울, 짐승의 눈이라기엔 너무나도 깊고 슬픈 마치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는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그게 나한테 파시오. 개장수는 매질을 멈추고 칠성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이다 죽어가는 걸 사겠다고? 허허, 돈은 있나? 이거 꽤 비싼데? 여기 있소. 내가 가진 전부요. 칠성이는 품속에서 10년 동안 모은 엽전 꾸러미를 꺼내 놓았습니다. 묵직한 돈주머니가 철퍼덕하고 떨어지자 개장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똥개 한 마리 값치고는 과해도 너무 과한 돈이었으니까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냐? 저 돈이면 황소를 사겠다. 장가 미천이라던데 똥개랑 바꾼다고? 쯧쯧. 하지만 칠성이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저 그 개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칠성이는 10년의 피땀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품에는 다 죽어가는 개 한 마리만 아는 채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칠성이가 개를 안고 주인 집으로 돌아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주인 대감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는 표정으로 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장가갈 돈으로 똥개를 사와 당장 내다 버려라. 대감마님, 불쌍한 생명입니다. 제가 잘 거두겠습니다. 밥은 제 몫을 덜어서 주겠습니다요. 제발이요. 시끄럽다. 재수없게. 어디서 송장을 주워와? 내 집엔 털 날리는 짐승은 절대 못 들인다. 내 놈이 정 키우고 싶으면 너도 나가라. 주인 대감은 매정하게 칠성이를 쫓아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칠성이는 오갈 데가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그는 쫓겨나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빈 움막 하나를 찾아 겨우 몸을 뉘었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의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겨울바람은 숭숭 뚫린 문틈으로 칼날처럼 들어오는데 뗄감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자신이 굶을지언정 개에게는 구걸에서 얻어온 식은 밥덩이를 물에 불려 먹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름은 그래 복실이라고 하자. 우리 복 많이 받자고. 칠성이는 자신의 헌 옷가지를 찢어 개의 상처를 감싸주고 밤이면 추울까봐 복실이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밑을 지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멀쩡한 놈이 개한테 미쳐서 젖골이 났네. 저러다 얼어 죽지. 바보 천치 같은 놈.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극정성 덕분일까요? 피골이 상접했던 복실이의 몸에 살이 오르고 빠졌던 털이 윤기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눈빛도 예전의 슬픈 눈이 아니라 총기 가득한 영민한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칠성이는 무언가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복실이었습니다. 응? 복실아, 왜 그래? 배고프냐? 똥 마려? 복실이는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문 쪽으로 억지로 끌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복실이는 칠성이를 돌아보며 산 위쪽을 향해 짖었습니다. 컹, 컹. 한밤중에 산에는 왜? 거긴 호랑이 나온다. 위험해. 하지만 복실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칠성이 앞을 막아서더니 다시 옷자락을 물고 산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꼭 가야 할 곳이 있다는 듯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칠성이는 묘한 기분에 휩싸여 홀린 듯이 집신을 신고 복실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실이는 산비탈을 타고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복실이가 멈춰섰습니다. 그곳은 산 중턱, 희한하게도 눈이 쌓이지 않는 양지바른 명당이었습니다. 헉헉? 복실아, 여기는 왜 데려온 거냐?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앞발로 땅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 칠성이도 홀린 듯 함께 땅을 팠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텅.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칠성이는 그만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항아리 안에서 번쩍이는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누런 금덩어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꿈이여 생시여? 복실아, 이게 다 금이다. 칠성이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어둠 속 나무 뒤에서 불쑥 횃불이 켜지더니 전주인 대감과 하인들이 우르르 튀어나왔습니다. 사실 대감은 쫓겨난 칠성이가 굶어 죽기는커녕
개가 토실토실 쌀이 오르자 분명 내 곳간을 몰래 털어 개를 먹인다고 의심해 며칠 전부터 몰래 뒤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대감마님? 여기에 어인일로. 끌끌, 네 그럴 줄 알았다. 도둑놈이 제 발로 훔친 돈을 찾으러 왔구나. 여봐라, 저놈을 묶어라. 금단지는 내가 회수한다. 아닙니다. 훔친 게 아닙니다. 이건 방금 땅에서 나온 퍽! 하인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칠성이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온몸이 묶인 채 사또 앞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대감은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또나리, 저놈이 제 곳간을 털어 도망친 놈입니다. 산속에 숨겨둔 걸 제가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증거인 금단지도 여기 있습니다. 사또가 칠성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놈 사실이냐?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 금은 복실이가 찾아낸. 시끄럽다. 대감이 말을 잘랐습니다. 머슴 주제에 금이 어디서나 매가 약이다. 저놈을 매우 쳐라. 칠성이는 형틀에 묶였고 곤장질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컹, 컹, 컹. 관아 문을 박차고 무언가가 번개처럼 뛰어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복실이었습니다. 대감집에 묶여있던 밧줄을 이빨로 끊고 탈출한 것입니다. 복실이는 곧장 대감에게 달려들어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으악, 이 미친 개가. 대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실이는 대감의 품속에 있던 비단 주머니 하나를 낚아채 사또 앞에 뱉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이 앞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주인을 지키려는 호랑이 같았습니다. 사또는 복실이가 뱉어놓은 주머니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사또의 얼굴이 점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대감놈을 형틀에 묶어라.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또, 왜 그러십니까? 네 이놈, 이 편지가 뭔지 아느냐? 그 편지는 50년 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이 진사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금의 주인 대감이 이 진사를 모함하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자백 문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대감이 금단지를 훔쳐 숨길 때 혹시 몰라 챙겨두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복실이는 금 냄새를 맡은 게 아니라 주인의 원수 냄새를 맡고 칠성이를 그곳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감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곤장백대를 쳐라. 그리고 이 금단지는 진실을 밝힌 칠성이에게 주노라. 와!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칠성이는 풀려나자마자 복실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복실아,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다. 복실이는 칠성의 눈물을 핥아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후 칠성이는 그 금으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실이가 눈을 감던 날 칠성이는 양지 바른 명당에 복실이를 묻어주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람보다 귀한 게 여기 잠들다. 훗날 칠성이의 아들은
복실이와 똑같은 점을 가지고 태어나 대대손손 집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는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오늘 밤 작은 생명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